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의 모집 요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 요강 같은 경우는 일부 내용이 바뀌거나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학교의 세부 전형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대학교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변경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국민대학교를 노려보는 학생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자 전형도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인문기술융합학부 모집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미래융합전공, 인문자열 계열이 폐지되었고요. 자유전공과 미래융합전공 AB라는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지원 자격도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된 부분도 함께 살펴볼게요. 2025학년도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상위 한 과목,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였다면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총 6등급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와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면접평가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 3명과 수험생 1인의 개별 면접이었다면 올해는 입학사정관 2명과 수험생 1명의 2대1 면접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또한 어학, 소프트웨어, 기능특기자 전형 방법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학특기자에서 영어영문학부, 일본어과,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이런 인원 변경이 발생했고요. 조영대학에서도 2명 정도 가량이 늘어났네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 조건 변경과 체육특기자 전역 종목 변경도 확인해 주시기고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전형의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감점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인문계 163명, 자연계 238명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없는데 최저 학력 기준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항목입니다. 자기주도성 15점, 발전 가능성 10점, 전공 잠재력 40점, 학업 능력 15점, 그 다음에 인성 20점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공동체 의식 및 협동 능력에서 고려하여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률 함께 살펴볼게요.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부 교과 100%의 작년 최고 경쟁률은 임산생명공학과로 28.14대 1이었다고 합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서도 임산생명공학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31.57대 1이었다고 하고요.
작년 수시 모집 최종 등록자 성적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의 같은 경우는 임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으로 1.07의 높은 성적으로 최고 점수 학생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에서 3.27의 학생이 최저 점수로 등록했다고 하네요. 합격자 수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신 3.0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전공과 관련한 활동들로 생기부를 채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언어와 사회 과목만 고려한다면 2점대 초중반이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을 항상 어려워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고 부족한 내신 성적을 전공 관련 활동들로 보완한 것이 큰 합격 요소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뭔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또 다른 학생은요, 비교과 활동으로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건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친구는 내신이 2.0으로 재초합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고요. 숭실대학교의 주요 변경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20명가량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변경사항이 없지만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네요. 논술도 변경이 없고, 그 다음에 실기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25학년도와 다르게 2026학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한 과목 해서 두 개의 영역 등급합이 6등급으로 1등급 정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인문계열이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완화되었네요. 원래 같은 경우는 국수, 영, 탐 두 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였다면 6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논술 우수자 전형, 경상계열 학생부 교과별 가중치도 변경이 되었고요. 국어 교과가 증가됐고요. 수학 교과가 조금 줄었네요. 영어와 사회는 동일합니다.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650명이고요. 선발 방법은 1단계에서는 서류 종합평가,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의 면접평가가 50%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서 설명될 뜻이 없고요. 해당 부분은 제출 서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숭실대의 입학 성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아까 살펴봤던 전형의 평균값, 평균 입학 성적은 2.3에서 3.99까지로 분포되어 있다고 하고요.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는 1.95에서 2.88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낮네요. 3.34에서 5.0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평준화 일반고 합격자는 내신 2.08에 학생부 교과 전형 최초 합격을 해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세종대학교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대학교에서는 양자지능정보학과와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 변경된 학교도 보이네요. 또한 모집 인원에서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예체능 특기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래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선출 방법에서 자유전공학부와 인문자연 예체능 계열의 전형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공통 일반 선택 80%, 진로 선택 20%로 통일이 되었고요. 여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학생부 종합 세종창의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는 면접 비율이 더 커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세종창의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338명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와 면접고사 40%로 진행이 됩니다. 다수의 면접 인원이 이 말인 즉슨 1대 단지, 2대 단지, 3대 단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떨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접 시간은 9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요.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진로 역량 등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합격 성적과 경쟁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세종창의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 작년에 생명 시스템 학부에서 2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종창의인재 전형 면접형이 평균적으로 인문계열은 2.88, 자연계열은 2.80의 평균값을 보였고요. 서류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2.78, 자연계열은 2.53의 성적 분포를 보였다고 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낮죠. 인문계열은 3.79, 자연계열은 3.86의 평균값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종대학에 합격한 서울의 일반고 학생은 4.14의 성적으로 수리논술 최초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내신 2.4에 인공지능 수학 동아리, 과학 실험 동아리 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세부 특기사항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내신 점수를 우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수시는 1순위가 내신 성적이에요. 아시겠죠? 세특이고 비교과 활동 다 좋지만 1순위가 내신 성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단국대 수시 요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광역 모집 단위라는 것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첨단 분야 모집 단위에서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확실히 뭔가 AI나 인공지능 관련한 학과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자, 첨단 분야 모집 단위 및 인공지능학과 신설에 따른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에도 당연히 변경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의과대학, 의예과 모집 인원도 변경되었습니다. 단국대학교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분들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저희는 오늘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이 전형으로 225명을 선별하고요. 학생부 100%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률을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 작년에 사학과 35대 5대 1이었고요. 정치외교학과가 7.67대 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입학 등급입니다. DKU인재 전형 서류형에서는 영미인문학과에서 1.86이라는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무역학과가 5.88이라는 최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한 학생은 내신 3.2였으며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대신에 생기부를 열심히 쓸 것을 추천했습니다. 공대를 희망한다면 교과목으로 물화생지 1, 2 듣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고요. 논술로 합격한 한 학생들은 A4 용지에 직접 서술하면서 써보는 연습을 통해서 긴장감을 완화했고 일단 쓴 후에 해설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주에 2세트씩 풀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해당 내 학교의 수시 입학 전형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부사항은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